SAT가 변수를 만들긴 만들어. 그게 안 하고도 성공한 케이스가 많거든.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그렇게 빵빵하지 않아. 20%와 25% 사이 어딘가에를 올라온 것 같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에 또 시즌이 원서 시즌인 만큼 원서 지원, 대학 지원 성공 노하우에 대한 얘기들로 주제로 비디오를 많이 찍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또 자료를 준비한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학교를 선정하는 거, 어떻게 실행을 할까, 원서를 쓸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요런 얘기들의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비디오를 켰지롱. 그나저나 진짜 집에서 우리 또 집에 또 7살 딸내미 한 명 계시지 않겠습니까 집에. 그래서 아주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요즘에 우리 둘째 아드님께서 아파요. 또 5살인데 아픈데 얘는 또 아파도 또 밥도 잘 먹고 놀 건 다 놀아. 열이 막 나는데도 한 3일 동안 열이 나다가 이제 살아났어 오늘 아침부터. 그런데 애기 엄마가 이제 둘째를 데리고 자고 이제 내가 이제 첫째랑 잤단 말이야. 자기 전에 진짜 핸드폰 가지고 진짜 몇 분을 이러고 놀고 있는지 모르겠다. 눈알 색깔이 바뀌었네요. 또 바뀌었네요. 야. 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SAT, ACT 이런 시험, 스탠더드 시험이 낮아. 근데 GPA는 높아. 이렇게 갭이 있는 거야. 스탠더드 시험하고 학교 GPA하고. 자, 그럴 때는 어디에 맞춰서 대학교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가 고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고민이 될 수 없나요, 여러분? 고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사실 우리 상담실의 실장님이 아이디어를 줬어.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고 해서. 두 가지 상황은 다 고려해보자. 자, SAT, ACT 이런 스탠더드 시험이 높아. 근데 학교 내신이 낮아. 이게 사실은 두 개를 섞어야 되기는 하는데 섞는 것 중에서 SAT만 높아가지고는 사실 GPA가 너무 망가지면 끝발이 별로인 것 같다. 비중이 한 40% 학교 GPA가 60%가 비중을 먹는 것 같거든. 그래서 기준치를 맞출 때는 여기 아래 GPA에 맞춰서 공략을 잡는 게 맞다. 근데 상향 지원 학교들에서 SAT 때문에 올려 붙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리스트를 꾸미는 게 맞는 것 같아. 느낌적으로 너무 큰 기대치를 바라지는 말고 하지만 뚫릴 수도 있다 정도의 느낌이야. 자, 반대로 GPA가 높아. 근데 SAT가 자꾸만 안 나와. 이게 안 뚫려. 그러면은 조금 더 변수 옵션이 늘 수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UC 학교를 지원을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맞지? 이게 SAT가 필수가 아니라 아예 안 보거든. 옵셔널도 아니야 UC는. 근데 GPA는 높아. 자, 예를 들어서 IB 프리딕션 스코어 열나 높아. 학교 GPA 열나 높아. 자, 그러면 UC가 버클리하고 LA까지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 그것만 그냥 하고 에세이 잘 쓰는 거야. 뭐 어쨌든 도움을 조금 받으면 이거 에세이는 뭐 쉽게 가니까. 그래서 UC는 북박이로 쓴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학교들 중에 샌드가 이제 뭐 미시간 같은 데도 있고 뭐 UVA도 있고 텍사스 어스틴도 있고 뭐 이런 데들 거기는 이제 다 추천서 들어가고 다. 근데 거기 다 개별로 공략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스테이트 칼레지들은 사이즈가 좀 있는데 SAT가 변수를 만들긴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으면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신이 있는데 이게 SAT가 높아버리면 성공 확률이 꽤 높거든. 그거 좀 집착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 UC는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학교 리스트를 잡을 때는 그렇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스테이트 학교들이 아닌 사립들은 사실 SAT가 커트라인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점수대가 요 커트라인을 안 넘으면은 그냥 다 날려. 일단 서류 별로 읽지 말자라는 느낌의 그 바텀 라인 커트라인이 있기는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제너러스한 학교가 있고 바짝 올려붙인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하지만 그 위에서부터는 10점이 높다거나 20점이 더 높다거나 할 구분이 크게 그 입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야. 어느 정도가 넘어가 버려. 근데 문제는 각 대학마다 그 점수가 다 10점, 20점 구간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을 10점 차로 못 넘기면 못 넘겨 나 날라간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자꾸만 공부를 해서 맞추려고 하는 거지. 한 대학만을 보면은 일단 넘어갔으면 넘어간 것이라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고 GPA는 무조건 밸류가 크다. 사실 이쪽이 잘 나오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옵션이 많이 는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은 요번에 안 나오면 골치 아파진다. 그대로 그냥 깔고 가게 될 확률이 높아. SAT는 이 다음에 잘해도 내 학원과의 선생도 많아. 내신은 그때그때 살림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를 따지라면 GPA에다 투자를 하자. 만약에 갭이 생긴다면 밸런스를 맞출 때 GPA 비중을 한 60, SAT에다가 한 40 정도의 느낌으로 하고 학교 리스트를 뽑는 게 적중률이 더 정확할 것 같다라는 추천사항이 되겠어.
전공 관련에 이제 매치가 되는 특별활동 액티비티가 별로 없는데 괜찮나요? 근데 사실 스템 관련된 전공 있지 왜 수학, 뭐 사이언스 이런 거 관련된 공대 썸띵 이런 것들은 사실 클럽 활동을 좀 해줘야 쓰지 않겠냐 거의 필수처럼 좀 해석이 되는 느낌이 있어. 그게 없기도 힘들지만 그거 안 하고서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사실 서류가 조금 밋밋해지는 느낌이 있어.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들 심지어는 이콘이나 비즈니스를 포함한 나머지들은 그게 그렇게 매치가 돼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있다 나는. 왜냐면 그게 안 하고도 성공한 케이스가 많거든. 그러니까는 굳이 액티비티 활동을 전공과 딱 그냥 다 막 그것 때문에 막 작정을 하고도 골라서 갖다 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본이야. 한데 대학교로 그러면 무엇으로 잘 가냐? 특별활동으로 잘 가는 거 항상 말하지 일부분이야 아니라고 했어. 공부가 무너졌는데 특별활동으로 대학을 잘 갈 리가 없어. 공부가 무조건 빡세게 토브 수준을 유지를 해야지만은 일단 모든 이 시나리오의 시작이야. 그래서 그건 기본에 깔고 가야 되니까는 공부 잘하는 사람 순위로 대학을 가는 거다. 특별활동은 다양하게 학교 조직에 소속이 돼 있는 게 중요하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중요도 아니겠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활동력과 학교의 소속감, 기여도야. 그런 차원에서 종목은 그 두 번째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너 눈 되게 이쁘다.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네. 아빠는 눈 커지. 아빠 눈 이만큼만 더 봐. 자, 그 다음에 원서를 쓰다 보면은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이냐, 남의 나라 사람이냐,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의 차이가 정확하게 뭐가 구분이냐인데 일단 제일 버튼 생각나는 거 토플 그 리퀘어먼트부터 얘기를 하면 세컨 랭귀지에 대한 능력평가 시험, 언어 능력평가 시험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다 없어지겠지. 뭐 당연히 영어를 모국어로 하니까는. 인터내셔널인 경우만은 그런 토플이라든지 아이엘츠라든지 뭐 그런 대부분 토플 보지. 그런 걸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할 때 그 시험 한 종목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시간에서 조금 번거로움이 더 있고 우리 유학생들은 뭐 어렵진 않아 토플이. 근데 좀 귀찮긴 하지. 해쳐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영주권자부터는 안 넣어도 돼. 원칙은. 그 대신에 영어 시험을 SAT나 이런 거 좀 선방을 해줘야 된다.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귀찮음은 좀 덜 것 같고 원서에서는 사실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데 미국 사람 자리가 많을 것 같니? 아니면 미국 대학을 가는데 한국 사람 자리가 많을 것 같니? 생각하면 답은 뻔하지. 미국 대학을 가니까는 미국 사람 자리가 많겠지.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미국 사람이 그 대학을 가야지. 남의 나라 사람만 다 대학을 가진 않지. 비율이 정해져 있어. TO 자리가. 그러니까는 사실 TO 자리로 보면 이쪽이 들어가는 문이 더 넓다. 당연히 유학생 자리가 더 좁다야. 전체적으로 다 보면 미국 배경을 가진 아시아인이든 한국 사람 출신 아시아인 인터내셔널이 어쨌든 간에 민족성으로 아시아인은 엄청 경쟁이 심해. 중국 애들, 인도 애들, 한국 애들 요 세 민족들이 다 끌어올린 것 같아 이거를. 그래가지고 뭐 시험 점수고 내신 점수고 수상 경력이고 무식이고가 여기는 기준치가 너무 높아. 그리고 그런 애들이 다 몰려서 어디 몇 개 대학을 다 이렇게 다 결국에는 해쳤다가 글로 다 모이니까는 사실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 놓으면 실제로 대학교 현장에서 1학년 애들 쫙 깔아놓고 봤을 때 나머지 애들은 시험 성적이라든지 GPA라든지 이런 게 우리보다 그렇게 빵빵하지 않아. 다른 애들, 미국 애들 현재 진짜 미국 사람들, 미국 애들, 백인 애들, 흑인 애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냥 그런 데 들어왔어. 나랑 같은 수업에 앉아 있지만 내가 훨씬 뭘 더 썸띵 스페셜한 걸 많이 했을 경우에 확률이 좀 높기는 하다. 한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무래도 들어가는 길이 높고 인터내셔널은 그나마 조금 더 좁아서 능력에 따라서도 사실 전체적인 그 대학교의 눈높이도 높지만 길의 폭이라고 할까? 요거 좀 요만큼 높고 요만큼 요런 느낌인 것이야. 그런 또 바늘 같은 길을 또 매년 뚫고 있는 우리 앤디 출신의 학생들 자랑스러워. 칭찬 어머머머 쭈쭈쭈쭈쭈 뭐 잘했어 기특해. I love you. 자, 대학 원서를 쓰는데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안 받는 학교 UIUC라든지 UC라든지 뭐 거기가 제일 대표 주자지. 그들을 빼고는 추천서가 엄청나게 비중이 늘었다. 코로나 시대부터 훨씬 더 는 것 같아. 이게 SAT가 옵셔널이 되면서 그리고 시험장의 기회가 많아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내려왔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는 헷갈려 심사관이. 그러니까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오피니언을 훨씬 더 가치 있게끔 보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얘기하면 내 느낌에는 추천서가 한 비중이 옛날에는 15%였던 것 같아. 100% 전체 이바규에이션에서.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한 20%와 25% 사이, 25%면 4분의 1이거든. 되게 높거든. 20%와 25% 사이 어딘가에를 올라온 것 같아. 그러니까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뭐가 내려왔냐고 하면 다른 뭐 기타 등등 뭔가에서 좀 비율을 완화가 됐겠지. 근데 추천서를 잘 받는 게 요령이야. 추천서를 잘 받으려면 추천서 비디오 안 보신 분들은 또 보셔. 옛날 비디오지만은 여기 제일 핵심만 투 더 포인트하게 내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추천서 비디오도 한번 보고 돌아오시면 좋지만 일단 추천서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추천서 요청을 할 때 좀 우리가 그 요청하는 이메일에 양식이 있지. 그냥 무턱대고 빈손으로 가가지고 쌤, 나 대학을 가야 되니까 추천서를 좀 써주시오. 네,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요거는 진짜로 그 우리가 원하는 프레이즈나 문장들을 다
탁탁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작전 성공할 확률이 낮아. 선생님이 프리스타일로 쓰시니까 정말 모든 걸 그들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한 그 질의 양질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하다가 작년부터 조금 하다 올해부터 완전히 내가 시스템에다 넣는 게 있거든. 그것이 아마 적중을 할 것이라고 내가 확신을 한다. 자, 마지막으로 학교를 자주 전학을 했는데 불리하냐면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불리할 이유는 없어. 전학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힘들잖아. 친구 새로 사귀어야지, 선생님 새로 사귀어야지, 주변 환경에 적응해야지, 어색하지, 불편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적이 내려갈 확률이 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냥 무적으로 적응을 열났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쭉 성적이 다 똑같이 잘 나온다 이러면은 아무런 어떤 마이너스 요소가 될 턱이 없다. 그거는 괜찮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자주 한 것에 대해서 불리함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최종으로 원서가 발송이 되는 그 고등학교 출신 주소지와 그 고등학교 실적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를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대학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대학교 준비하는데 조금 애매한데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안하신 분들 있으면 우리 상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전화 주세요. 선생님들이 아는 한 설명을 드리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짜로 가장 정확한 프로의 상담을 하겠다면 나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하라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여러분. 하지 마. 하지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또 공부를 해서 다음 시간에 올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화이팅 하시고, 학기 말쯤 되겠지 이 비디오가 올라갈 때 되면은 학기말 시험 찍은 것까지 다 맞아라 학생들. 화이팅. 바이바이.